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유럽이 글로벌리즘에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폴란드가 내연기관 차량 금지와 현금 없는 경제에 반대합니다. 오스트리아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를 반대합니다. 독일에서 우크라이나 전 종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총기 소지에 대한 반대가 힘을 잃고 있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해임 취소 행정소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제기한 터무니없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폴란드가 글로벌리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 정책연구센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폴란드인은 내연기관 차량을 금지하고 육류, 옷, 현금 없는 경제를 지지하는 EU 아이디어에 반대합니다. 응답자의 절대다수 67%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등록을 금지하는 EU 규칙에 반대합니다. 이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28%에 불과합니다.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EU의 금지를 거부하는 사람은 폴란드 사회의 광범위한 스펙트럼에서 볼 수 있는데 도시와 농촌 그리고 학사학위 소지자와 고교 졸업자에 고르게 분포합니다. 유럽 정책연구센터의 조사는 또한 살림에 대한 권한을 EU로 이전하는 아이디어에 대한 견해를 물었는데 응답자의 57%가 반대했고 34%가 찬성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에 대한 반대는 모든 연령 및 사회 경제적 그룹에 고르게 분포합니다. EU에서 논의되고 있는 또 다른 아이디어는 육류 소비를 1인당 연간 16kg으로 제한하고 의류 판매를 1인당 8개의 새로운 항목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21%만이 육류 소비 축소를 지지했고 76%는 반대했습니다. 새 옷 구입에 대해서도 찬성은 23%, 반대가 73% 나왔습니다. 폴란드인은 또한 현금 없는 경제에 반대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옹호자들은 당국이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어서 현금 없는 사회가 개인의 자유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의류품 목과 육류 제품을 포함하여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엄격한 제한을 부과하기 위한 전제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통화는 중국처럼 정치적 의견 및 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사회적 신용 점수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브뤼셀의 현금 없는 사회 옹호자들은 디지털 통화가 암시장을 제한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폴란드인의 82%가 현금을 없애는 데 반대했으며 찬성하는 사람은 17%에 불과했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한 반대는 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작년 오스트리아에서 50만 명 이상이 현금 사용권을 헌법에 명시하라는 청원서에 서명했고 이 문제에 관해서 오스트리아 정부가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유럽 전역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에 대한 반대가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이 CBDC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글로벌리스트 싱크탱크와 경제학자들은 현금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리의 보스파 총리 조르지아 멜로니가 유럽연합 국가들을 미국 정책에서 떼어놓으려는 시진핑의 노력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권력을 잡은 지 1년이 채 안 된 우익 지도자 멜로니가 중국의 1대1로 이니셔티브에 합류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이니셔티브에 최초로 서명한 G7 이태리가 벗어남으로써 시진핑과 베이징이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이탈리아 국내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이탈리아인들은 1대1로로 참여를 기회로 보았지만 일부는 여전히 위험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최근 기사에서 크레물린이 독일에서 반전연합을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몇 가지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독일의 좌파 진영 디 링케와 우파 AfD 인사들이 협력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이 기사는 독일의 친푸틴 공작원들이 베를린을 우크라이나에 맞서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1월 초 로이터 통신 기사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이 두 기사를 종합하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나토의 대리전 종식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좌파와 우파의 차별적 경향과 특정 문제에 대한 이견을 제쳐두자는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독일에서 이러한 좌파와 우파의 협력이 러시아의 농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은 없습니다.
독일의 좌우파는 단극 자유세계주의, ULG, 유니폴러 리버럴 글로벌리즘, 그리고 다극적 보수 주권주의, MCS, 멀티폴라 컨서버티브 서버린티라고 하는 두 가지 세계관 중에서 후자를 선택하기로 자발적 합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자 ULG는 단극 체계와 헤게모니 안정 이론을 신봉합니다. G7의 단극 체계가 글로벌 안정과 번영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ULG는 어린이에 대한 LGBT 강제 부과와 같은 좌파 문화에 대한 제한을 반대하는 자유주의입니다. 대체적으로 MCS는 국제관계의 분권화와 다극성을 지지하고 앞에서 언급한 예와 같은 좌파 문화를 극도로 제한하는 보수주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가 자신의 모델을 선택할 권리, 즉 국가 주권을 신봉합니다. 독일의 진정한 좌파와 우파는 경제 및 사회 문화적 문제에 대해 의견이 다르지만 독일의 실존을 위협하는 ULC가 아니라 MCS를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가능한 빨리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대리전을 종식시키는 것이 그들의 국익을 위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 이미 중국과 협력으로 ULG에서 MCS로 돌아섰고 독일까지 그렇게 하면 유럽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고 ULG는 사실상 와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독일은 더 이상 러시아의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모든 측면에서 사업 비용이 상승하여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좌파 디 링케와 우파 AFD는 베를린의 집권 ULG와 달리 이것을 예리하게 이해하는 애국정당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나토의 대리전을 끝내야 독일이 러시아와 맺은 에너지 협력을 되살려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좌파 정당들이 이를 위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동기는 순전히 애국적인 것이며 어떤 어두운 크렘린 음모나 소위 두기니스트 간섭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한 음모론을 밀어붙이는 사람들은 언론과 좌파의 ULG 문지기들입니다. 미국에서 좌파 문화에 대한 반발로 총기 소지 반대가 힘을 잃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총기로 인한 대량 살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총기 소유를 허용하는 수정헌법 제2조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대량 살인 사건이 좌파 집단에 의해서 세뇌된 사람들에 의해서 자행되었습니다. 점점 더 정치적 좌파가 특정 집단을 표적으로 삼는 괴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류 언론은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면 그 책임을 보수적 정책에 뒤집어 씌웁니다. 직접 공격 문제 이외에도 미국의 전반적인 폭력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폭력적인 상위 30개 도시 중 27개가 살인사건이 가장 많은 도시를 포함하여 민주당 정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14개 도시에 소로스의 지원을 받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문제는 총도 보수도 아닙니다. 보수적 도시는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의 손에 총이 도처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 중 하나입니다. 통계는 좌파 이데올로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추세를 확인해 줍니다. 좌파와 좌파 정책이 없었다면 미국에서 범죄가 급감했을 것입니다. 좌파 극단주의와 세계주의가 확산될수록 상황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 나빠질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